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자,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이 첫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우주를 향한 비행 과정 아마 많이들 지켜보셨을 겁니다. 예. 궤도 안착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기술로 절반의 성공을, 사실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두면서 세계 7대 우주 강국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계기가 됐습니다. 누리호 1차 발사가 남긴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이슈픽에서 낱낱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 순간이 기억이 나는데 1시간 반 동안 제가 중계를 했기 때문에 더욱 네. 긴장되는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한때 바람이 강해서 이게 연기가 되느냐 하는 상황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한때 이 상공바람이 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네. 발사 좀 연기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긴 했습니다. 설비 이상이 발견되면서 발사는 예상 시각보다 1시간 정도 조금 늦춰지기도 했는데요. 예. 발사부터 비행까지는 정말 성공적이었습니다. 모형 위성을 궤도에 정상적으로 올려놓는 데까지 가지는 못했지만요. 완벽한 성공이 아니었을 뿐 예. 결코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내 독자 개발 발사체의 첫 비행 시험으로서 주요 발사 단계를 모두 이행하고 또 핵심 기술을 확보했음을 확인하는 의의를 남겼다고 평가를 냈고요. 문재인 대통령 역시 미완의 과제는 남았지만 발사체를 우주 700km 고도까지 올려보낸 것만으로도 아주 대단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발사했던 누리호, 과거 발사한 나로호하고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누리호는 특히 순수 우리 기술이라는데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누리호, 나로호 약간 용어가 좀 헷갈립니다. 네. 이걸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2009년과 2010년에 두 번의 실패를 딛고 2013년에 발사에 성공했던 게 바로 나로호입니다. 예. 당시 나로호도 한국형 발사체로 불리긴 했는데 그때 러시아 기술 엔진이 탑재가 됐어요. 그래서 러시아와 같이 했습니다. 자, 이번 누리호는 순수하게 우리 기술로만 채워졌습니다. 누리호 개발에는 국내 기업 300여 곳, 50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75톤 액체 로켓 엔진 한화, 또 로켓 연소 시험 현대로템, 발사대 현대중공업이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조립 과정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카이가 맡았고요. 또 제작 비용은 한 2조 원. 부품만 37만 개나 들어간 정말 많은 사람들의 땀과 열정이 담긴 게 이 누리호입니다. 발사체 산업 생태계 조성에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예. 한국은 러시아,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인도, 이스라엘, 이란, 북한에 이어서 10번째로 발사체 기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목표 궤도에 위성을 안착시킬 경우 미국, 러시아, 유럽, 일본, 중국, 인도에 이어서 7번째로 1톤 이상 실용급 위성 발사가 가능한 나라가 됩니다. 네. 30년의 땀과 열정, 눈물의 결과물, 바로 이 누리호인 셈인데요. 자력으로 개발한 첫 우주 발사체를 발사 성공시키는 일은 쉽지 않다고 알고 있죠. 제가 아까 나열했던 그 수많은 나라 외에도 네. 저희가 아는 너무 유명한 선진국들이 많거든요. 빠져 있는 거 보시면 아마 알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 예.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 첫 우주 발사체의 성공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27%밖에 안 됩니다. 이게. 우주 발사체 기술은 50년대 말부터 등장한 아주 오래된 기술이긴 합니다. 네. 우주 발사체가 처음 세상에 나온 1950년대부터 시작이 됐는데 발사 실패율은 1970년대 들어서야 이게 10% 미만으로 떨어졌고요. 이후에는 계속 10% 미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 들어서도 우주 발사체 발사는 100회 가운데 7번에서 8번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실패가 아니라 이 하나의 과정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건데, 자,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누리호의 다음 발사가 준비되고 있죠. 자, 또 해야죠. 예. 저희가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두긴 했지만 자, 우선 누리호는 당장 내년 5월 2차 시험 발사를 시작으로 5번 더 발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모형 위성을 올려놓는 것이 목표였지만 내년 5월에는 200kg짜리 진짜 위성 싣고 그 이후에는
동시에 여러 개의 위성을 탑재를 해서 발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발사체의 성능을 이렇게 하나씩 발전시켜서 2030년에는 to the moon, 달까지 보내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네. 내년 5월 다시 우주로 날아오를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기까지 보완해야 할 과제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정부는 이 항우연, 이 항공우주연구원 그리고 외부 전문가와 발사조사위원회를 즉시 구성을 해서 원인을 파악을 하고요. 또 2차 발사를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우주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숙제가 아주 많습니다. 한국은 우주 발사체 개발 운용 면에서 당연히 세계 선진국보다는 한참 뒤에 처진 후발 그룹일 수밖에 없는데요. 우주 개발 최상위 기술국인 미국과 비교를 해보면 기술 수준이 한 많이 쳐서 60% 정도로 20년 정도, 한 18년 정도 이렇게 뒤진 걸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원천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정부의 뒷받침 중요하지 않을까요? 돈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 대비 우주 개발 예산 비중은 3.2%로 미국 35.6%는 물론이고 또 10% 안팎인 러시아, 일본 등에도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동안 국가 주도로 추진해온 우주 산업을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민간 주도로 바꿔 나가는 건 역시 과제로 꼽힙니다. 네. 자, 세계가 이렇게 우주 산업에 뛰어드는 이유 어느새 국가 안보를 넘어서 돈이 되는 산업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많은 국가에서 천문학적인 연구비가 들어가고 실패를 거듭하는데도 이 우주 산업 키우기에 나선 이유, 미래 먹거리 산업이기 때문이겠죠. 우주 경제라는 말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로켓 발사에서 또 우주 보험까지 공공과 민간이 우주와 관련해서 창출하는 경제 효과를 일컫는 말입니다. 지난해 이 규모가 한 400조에서 500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매일같이 쓰는 내비게이션이나 또 인터넷, 위성 TV 등도 모두 우주 경제의 범주 안에 들어가고요. 우주 경제 규모는 20년 뒤에는 지금의 2배가 넘는 1,200조 원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1,200조 굉장한 규모인데 우리의 우주 경제 수준 현재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나라의 우주 경제는 아직까지는 세계 시장의 한 1% 정도 수준, 3조 9천억 원 규모입니다. 예. 매출의 80%는 이미 쏘아 올린 위성을 활용하는 사업이긴 한데 직접 위성과 발사체를 만드는 분야의 성장세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전문가들은 차세대 중형 위성 사업과 또 이제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앞으로 우주 산업의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우주 산업으로 위기가 계속될 때 실패도 하나의 옵션이다. 실패가 없으면 제대로 된 혁신도 없다며 도전을 계속해서 오늘의 성공에 이르렀는데요. K 우주 시대를 향한 행보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박상효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